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식품과 물성, 자,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라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자. 점성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 소성이라는 용어도 들어보셨고, 탄성이라는 용어 들어봤을 거예요. 점탄성 그럽니다. 점탄성은 여기에서 점성과 탄성을 같이 뭉쳐서 점탄성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 볼게요. 자, 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숟가락에 물을 떠서 물을 이렇게 기울이면 아니면 입에 넣을 때 쉽게 들어오죠. 잘 흘러가죠. 그런데 죽이나 물엿 같은 거, 잼 같은 거 어때요? 잘 흐르지 않죠. 바로 그거예요. 점성이 크다는 얘기는 액체 내부의 그 흐름에 저항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점성이 큰 것은 잘 흐르지를 못해요. 그 얘기입니다. 외부의 힘을 가하여 유동하는 액체 내부의 그 흐름에 저항하는 성질이 있는데 점성이 크다는 얘기는 잘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뭐 이런 쪽에 자 이렇게 경사를 두고 여기에 물을 갖다가 한 방울 이렇게 한 숟갈 부었을 때 쭉 흘러내리는 속도 빠르죠. 엿을 갖다가 한 스푼 해놓으면 그렇게 빨리 흐르질 않죠. 천천히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게 점성이 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점성.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정도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 소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다른 용어로 가소성이라는 얘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plasticity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가소성 한자를 이해를 좀 하면 좋겠어요. 소자가 무슨 가자는요 뭐 가능하다 이런 뜻이고 요 소자가 흙빚을 소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찰흙 가지고 흙을 빚어 놓으면 어때요? 빚어 놓은 상태 그대로 유지되죠. 그죠? 그겁니다. 자, 소성하고 반대 성질이 뭐냐면 밑에 있는 탄성입니다. 탄성이에요. 자, 비교해서 설명해 보면 탄성이 좋다는 얘기는요, 이거예요. 어떤 고체 식품을 외부의 힘에 의해 가지고 변형시켜 버렸는데 힘이 제거되면 원상태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스프링 생각을 해보세요. 스프링 이렇게 눌렀다가 손 떼면은 제자리 돌아가 버리죠. 아니면 이렇게 당겼다가 손 떼도 제자리 돌아가 버리죠. 그래 제자리 돌아가는 걸 탄성이라고 해요. 제자리 돌아가는 건 탄성이고 변형을 시켰는 걸 제자리 안 돌아가고 그대로 유지하는 게 소성입니다. 가소성, 소성이에요. 서로 반대 개념이죠. 그죠? 자, 그 다음 점탄성은 위쪽에서 점성하고 탄성이 같이 이제 복합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자, 외부에서 식품에 힘을 가했을 때 점성 유동과 탄성 변형이 동시에 일어나는 복잡한 성질을 우리가 점탄성이라고 용어를 부릅니다. 자, 점성은 다시 말해서 어떤 흐르는 거에 저항하는 힘이 센 걸 점성이 높다. 끈적끈적하다. 잘 흐르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소성은 변형시켜 놨을 때 그대로 있는 성질. 탄성은 변형되는 걸 손을 놓으면 제자리 돌아가 버리는 성질. 자, 이걸 우리가 이제 탄성, 소성, 점성.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잖아. 그렇죠? 자, 이거 우리 음식에서 다 이렇게 뭐 음식을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물리적 성질입니다. 자, 물리적 성질. 그 다음 조리하고 열에 조금 보충을 한다면은 자,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얼음이
융해될 때 융해열이 있고 기화될 때 기화열이 있다고 했어요. 물만이 아니고 모든 물질입니다. 고체에서 액체로,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열이 필요합니다. 그 열이 융해열, 기화열인데 거기에 나올 때 이름이 잡열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잡열. 자, 보세요. 이게 잡열이 왜 잡열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자, 이겁니다. 자, 물질 온도를 상승시키지 않고 그 물질의 상태만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이다. 다시 말해서 자, 얼음이 녹습니다. 녹아서 액체로 갈 때요. 얼음이 녹을 때까지 액체의 온도는 안 올라갑니다. 유지되어 있어요.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되어 있지만은 고체가 액체로 융해열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잡열이라고 이름을 부르자. 그러면은 그 잡열에 무슨 열이 있느냐? 지금 얘기하는 융해열, 그 다음에 기화열을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럼 융해열, 기화열이 잡열이라고 부르는 열인데, 그러면은 자, 물의 경우에는 얼마냐? 자, 고체가 액체로 변할 때 사용되는 잡열로 융해열은 0도씨 얼음이 0도씨 물로 변할 때 1g당 80칼로리가 필요합니다. 80칼로리 열을 공급을 받아야 녹습니다. 그 다음, 자, 이제 기화열입니다. 액체 상태 물이 기체로 바뀌면서 필요한 열로서 물 1g을 수증기로 변화하기 위해서 얼마? 539칼로리가 필요합니다. 이걸 539 좀 외우기 힘드니까 540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 외우기를 융해열 80, 기화열 539 혹은 540. 자, 좀 기억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보세요. 식재료 얼마 조리를 하는데 얼마의 에너지가 필요한지 계산상으로 나오죠. 나오잖아. 데이터 다 있잖아. 다 있어요. 자, 기화열이 융해열보다 4, 8, 5, 7, 8이 56, 한 7배는 안 되고 상당히 높죠. 80, 540. 80, 540. 자, 기억 좀 합시다. 그 다음, 이제 에너지 전달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에너지 전달은 크게 나눠가지고 물질 이동 없이 에너지가 전달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열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눌게요. 자, 전도 그러는 거는 컨덕션이라고, 영어로는 컨덕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물질 이동 없습니다. 물질 이동 없이 열 에너지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열 전달 속도는 상당히 느립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자, 여기에 어떤 스토브가 있어요. 이 스토브에 불이 위쪽에 주전자에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물이 있다면은 주전자 통해 가지고 물까지 전달이 되어야 되잖아. 그렇죠? 뭐 꼭 이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불 속에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 보면은 내가 끝을 잡고 있는데 점차 뜨거운 기가 느껴지죠. 내 손에.
그게 이제 열이 어떻게 전달됐냐 하면은 이 전도 방식으로 전달됐다. 만약에 그 숟가락이 어떤 금이나 뭐 은이나 구리로 되어 있다. 금속이다. 그러면은 끝을 잡고 있는데 나에게 딱 뜨거운 상태가 에너지가 도달했다. 이 도달했는 것은 그 금속을 통해서 에너지가 나에게 왔어요. 왔는데 문제는 그 에너지를 가졌는 금속이 움직였을까? 금속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 제자리 딱 있지. 그렇죠? 이와 같이 열을 전달해주는 물질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질 이동 없이 높은 에너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열이 전달되는 형태. 이걸 전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제 에너지를 가졌는 물질이 움직여줍니다. 대표적인 게, 보세요. 이걸 대류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중이 가벼운 것은 위로, 무거운 것은 아래로 내려옵니다. 비중 차이 가지고 액체나 기체가 이동하면서, 자, 에너지를 액체나 기체가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해 줍니다. 자, 위에 주전자의 물이 밑바닥에 밑바닥에 있는 물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어때요? 밀도가 낮아지니까 위로 올라가서 위에까지 뜨거운 상태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든 기체든 열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물질이 움직여준다. 이건 대류입니다. 대류입니다. 이 두 가지 전도와 대류 다르죠? 구분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있는 것이 이 복사입니다. 복사, 라디에이션 그러는데, 자, 이거는 중간 매체 없이 바로 직접 열이 전달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복사라고 그러는데, 이 복사는 조리 용기 표면이 검고 거칠수록 희고 반들반들한 것보다는 열을 잘 흡수하고 그래서 조리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다. 자, 열 전달 속도는 복사가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대류고 그 다음 전도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초단파가 나오는데, 자, 이 초단파는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용하는 것이 초단파를 조사시켜 식품 자체에 있는 물 분자 급속히 진동에 의해서 열이 발생되는 원리다. 전자레인지 얘기입니다. 자, 전자레인지가 어떻게 해서 열을 내느냐? 물 분자의 진동입니다. 진동에 의해서 열 에너지를 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스토브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복사 에너지가, 그러니까 불이 있는데 사람이 떨어져 있는데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지요. 그게 복사열에 의해서 직접 전달됩니다. 자, 여러분, 복사열은 그럼 만약에 여기에 진공 상태일 때 복사열이 전달될까 안 될까? 돼요, 안 돼요? 소리가 전달 안 되지. 복사선은 옵니다. 아시겠어요? 혼동하지 마세요. 소리는 이 매체의 진동에 의해서 하지. 이 복사선은요, 진공일 때 제일 빠르게 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사 에너지가 바로 직접 쪼여지는, 자, 이 에너지, 복사열이 있고요. 그 다음, 금속을 통해서 전도되는 열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이제
대류는 안쪽에 물 주전자 속에서도 대류가 일어나고 액체 상태에서 그죠? 그 다음에 기체에서도 여기도 대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액체든 기체, 공기든 하여튼 물질의 밀도 차이에 의해 가지고 대류가 일어납니다. 자, 이걸 에너지 전달 방법 지금 다 얘기가 나왔어요. 이 초단파만 지금 얘기가 안 나와 있는데, 자, 이 초단파는 우리가 전자레인지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전자레인지 가열이 아까 얘기했는데 조리할 우리 식재료의 안쪽에 일단은 쪼여준 조사한 초단파를 흡수를 하는 물질이 있어야 돼요. 흡수할 수 있는 물질.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의 그 주파수의 빛, 일종의 그것도 빛이에요. 응? 그 빛을 흡수를 할 수 있는 상태의 어떤 분자 상태, 분자의 진동이거든요. 분자의 진동, 그 분자를, 에너지를 가진 초단파 빛을 흡수를 할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 물질이 가장 대표적인 게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이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초단파를 흡수해서 진동이 일어날 수 있는 진동이, 정확하게 진동은 아니야. 이게 회전 로테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동이라고 하는데 진동도 뭐 로테이션도 진동의 일범위라고 해서 집어넣어 버리면은 뭐 진동 그랬대. 정확하게는 물 분자가 이겁니다. 자, 물 분자가 자 보세요. H2O 여기에 수소, 여기에 산소. 이 물 분자가 지금 빛을 받아가지고 이게 계속 꼼짝꼼짝 움직입니다. 이렇게 진동하고 뭐 이렇게 뭐 춤도 추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 열이 그렇게 나지 않아요. 뭐 어디에서 열이 나냐 하면은 자, 이것이 자, 이 축으로 해서 이 물 분자가 이렇게 진동보다만 로테이션 돌아 이렇게 팽 돕니다. 혼자 도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물 분자하고 이렇게 부닥치면서 돕니다. 이 부닥치면서 로테이션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서 열이 납니다. 그래 안쪽에 내부에서 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리 시간 짧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 중량도 뭐 중량이 감소된다. 뭐 열 손실은 적은 편이다. 냉동식품에 해동하는데도 간편히 사용할 수 있다. 갈변 현상은 그렇게 일어나질 않는다. 그 다음에 용기보다 식품이 먼저 가열된다. 뭐 다량식품이나 큰 형태의 식품 조리는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전자레인지 용량 그렇게 큰 거 없잖아. 그 다음 단일 식품이 아니거나 식품 크기가 다르면 익는 정도가 달라서 불편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전자파가 투과되는 용기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전자파 투과시킬 수 있는 용기가 유리나 도자기 등 비금속 재질, 금속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무 종류는 괜찮아요. 그래서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용기는 도자기, 유리, 나무, 그 다음에 플라스틱에서도 이와 같이 폴리프로필렌, PP, 테프론, 실리콘, 수지 이런 것들은 사용이 가능한데 자, 전자레인지 부적합한 용기 보세요. 금속재는 전자파 그대로 막 반사를 시키면서 불이 나버립니다.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금속 장식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 그 다음 플라스틱에서도 열에 약한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요, 폴리에틸렌, 뭐 비닐, 메라민, 요소수지 열에 약한 것들은 이게 열분에 의해 가지고 아주 몸에 해로운 물질들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피해야 될 거 딱 나오죠. 그 다음 어떻게 해서 조리되는지 원리, 앞쪽에 진동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정확히는 진동 아니고 로테이션, 회전입니다. 이거 지금 조리책에 굉장히 정확히 얘기 안 하고 막 이렇게 많이 넘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조리를 하기 위해서도 물질을 알아야 됩니다. 물질. 자, 물질 다루는 게 우리가 물질을 알아야 되는데 물질 뭐 가지고 물질을 다뤄야 되겠느냐. 여러분 익히 보셨을 겁니다. 물질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물질 어떤 조성으로 되어 있느냐. 물질 성질이 어떠냐. 물질이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냐. 어디서 많이 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물질 바탕 위에 설 수밖에 뿐입니다. 물질에 대한 이 내용을 공부를 탄탄히 하고 여러분들이 조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물질을 어느 단계, 분자 단계에서 설명하지 못하면은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된다. 여러분들 설명하려고 해도 잘 안 되죠. 안 된다는 얘기는 분자 단위에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내가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것 좀 보충을 하면 돼요. 맞지? 그래서 왜 분자 그러냐? 분자 영어로 모레큘. 물질 성질을 가지는 최소 단위입니다. 최소 단위입니다. 물질 성질을 설명을 하는데 그걸 설명을 하려니까 분자 단계에서 들어가자. 분자 단계 설명이 안 되고 그냥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분자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원자들의 화학 결합으로 분자가 만들어졌다.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원자들 어떤 원자들 있느냐. 익히 우리 잘 알고 있는 원소 주기율표 한번 봤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질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은 물질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유기물질, 무기물질. 그럼 유기물질은 뭐고 무기물질은 뭐냐? 유기물질 제외한 나머지가 무기물질이고, 뭐 다른 말로 하면 무기물질 제외한 나머지는 다 유기물질이다. 자, 물질, 유기물질, 무기물질 구분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기존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얘기고, 그럼 이제 물질에 대해 가지고 크게 나누가 두 가지 종류. 순수한 물질이냐 아니면 혼합되어 있는 물질이냐. 혼합물이냐 순수 물질이냐 이렇게 나눌게요. 자, 혼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냥 믹스되어 있는, 섞여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섞여져 있지 않고 순수한 물질이라는 얘기는 화학적 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원소와 화합물을 컴파운드라고 합니다. 화합물이라는 게 뭐냐? 화학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크게 나누어 가지고 물리적으로 섞여져 있는 혼합물과 순수한 물질로 나눌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뭐 이거 나눈데 에러 좀 없죠? 에러 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어떤 예를 보자. 순수 물질에는 뭐가 있느냐? 성질이 뭐 어떤 거에 있느냐? 자, 이겁니다. 자, 원소라고 하는 거, 엘리먼트, 원소 주기율표에 들어있는 그걸 얘기합니다. 더 간단한 물질로 쪼갤 수 없는 순수한 물질,
원소.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거 많이 보셨죠? 그 다음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원소가,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화학적 결합입니다. 화학적 결합으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예로서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수소, 가스 두 분자 2몰하고 호흡하는 데 필요한 우리가 산소, 가스 1몰을 반응을 시키면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순수한 화학 결합을 이루는 화합물이 2몰이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수소와 산소와 물은 완전히 다른 물질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서도 물이 수소와 산소의 화학 결합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순수한 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순수한 물질이고요. 나머지는 순수한 물질 아닌 혼합물이 존재합니다. 그럼 순수한 물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자, 여기 봅시다. 멜팅 포인트, 녹는 점, 그 다음에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면 혼합물은 일정하지 않다 이 얘기잖아. 그죠? 그 다음 성분 원소 조성이 일정합니다. 그 다음 분리를 시키려고 그러면 화학적 방법으로만 분리가 됩니다. 물리적 방법으로는 분리가 안 돼요.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적인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리를 하겠다. 화학적 방법으로 분리를 하겠다. 분리하잖아. 전기분해 해가지고 수소, 산소 만들어가지고 수소 에너지 이용하고 산소 우리 필요한 산소 쓰잖아. 그죠? 이와 같이 화학적 방법으로 분리 가능합니다. 화합물은. 그 다음 혼합물은 방금 얘기했듯이 멜팅 포인트, 보일링 포인트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때 다릅니다. 조성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물리적 방법으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로서 많잖아. 흙탕물, 우유, 소금물. 이게 소금물 하면 뭡니까? 소금이 물에 녹아져 있지만은 그거는 혼합물이야. 소금 농도에 따라서 멜팅 포인트, 보일링 포인트 다 달라. 물리적 방법으로 분리 가능해요. 그죠? 가능하잖아. 자, 이런 식으로 순수한 물질과 혼합물이 이렇게 지금 다르다 그러는 걸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쉬었다가